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어요. 9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9월달 정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고 앞으로 뭐 이런 슬럼프를 극복을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으로 마지막 거래일은 반등이 세게 나와줬어요. 코스닥 위주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숨통은 트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거를 추세 반전 시작이다 이제 가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객관적으로 차트 추세가 여전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큰 흐름에서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일부 맞고 다시 기술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0월달 또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그래도 미리 좀 맞았으니까 조금 덜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을까.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냐? 우리가 지수로 희망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수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급락만 아니라면 그래도 갈 놈들은 간다. 재료가 있거나 일정이 있거나 차트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아주 급락만 아니면은 그래도 재료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9월달 어쨌든 힘들었던 장 끝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잊고 추석 연휴를 보내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 또 찐 주식쟁이들은 그렇게 보낼 수가 없거든요. 당장 연휴는 연휴고 10월달이 그래도 뭘 먹어야 되냐,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는 적당히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씩 하시면서 연휴를 좀 보내셔야죠. 왜냐면 공부를 좀 미리 해놓거나 아니면 연휴 때 시간이 좀 날 때 다시 한 번 더 차트 돌려보고 또 일정 체크해보고 해봐야 되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겠지만 체크했던 종목들이나 테마 또 일정들 이런 거 한번 간단하게 10월달에도 봐야 되는 그나마 희망이 살아있는 섹터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바이오 오늘 여러분들 요거 한올 바이오파마가 점상을 갔죠. 이슈는 뭐냐면 간밤에 미국장에서 이뮤노반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종목이죠. 거의 100% 올랐어요. 하루 만에. 그게 뭐냐면 미국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미국 파트너사가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이뮤노반트에.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점상을 가버리는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고 오히려 여기에서 살짝 바이오 쪽의 투심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우리 10월 달에는 이제 유럽 종양 학회, 암학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뭐 알츠하이머 학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10월 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혹시나 또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쪽 10월에 긍정적으로 볼만한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시장이 급격하게 폭락이 좀 나오진 않아야겠죠. 뭐 아무래도 시장에는 장사 없으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좀 가파르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거의 바이오에서 대장의 흐름을 보여줬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피도 그렇고 꽤 하락을 했었는데 저점을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요 이평선 61선 라인이 크게 이탈만 없다면은 아마 양호한 기간 조정 박스권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번 충분히 고가 돌파를 시도해 볼 수도 있는 좀 그런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도 한번 수급이 들어왔었고, 그죠? 이때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때 가장 많이 터진 거래량 이후에 그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거래량이 터진 음봉 정도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터졌던 게 요거, 근데 요 정도 거래량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주 큰 거래량은 아니었죠, 그죠? 아주 큰 거래량은 아니었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 좀 양호하지 않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도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이었다면 지금은 별로 이렇게 차트가 좋지 못하거든요. 그나마 모멘텀이 있는 유한양행이 유럽 종양학회에 참석을 해서 중요한 또 임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유지하는 것 같고, 그 외에 종목들도 몇 개 있어요. 뭐 GI 이노베이션, 기타 다른 종목들도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단은 대장격인 종목은 유한양행이 좀 무겁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펩토론이나 이런 인벤티질의 비만 치료제 같은 종목들도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와 줬어요. 그래서 인벤티질에 뭐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반등 나와줬고, 펩토론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로 살짝 올랐던 게 또 일동제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그래도 최근에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잘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꼭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뭐 간다 이런다기보다는 지금 그래도 다른 종목들 다 추세 이탈하고 다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마치 시장의 하락폭을 좀 이겨내는 종목들의 후보들을 좀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 아무 이유 없이 버티냐? 그나마 뭐 아마켓 정도 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달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재료인데 요즘에 살짝 잊혀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우디. 자, 우리가 저번 달에도 계속 사우디 뭐 이런 거 종목들 매매 뭐 많이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자, 뭐 SY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좀 잘 나와줬죠. 그래서 거래량은 엄청나게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를 좀 살려주는 이런 상승은 나와줬다. 이때 거래량 크게 터지고 나서 그래도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비교적 잘 줄어들고 나서 추세 21선 이탈 없다가 오늘 좀 11선까지도 살짝 돌파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서 아직 다시 추세를 충분히 살릴 만한 좀 차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우디 관련 네옴시티 관련주예요. 어떤 일정이 남아있느냐,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10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10월 중순에 국내 이제 10대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사우디행으로 갑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이제 수주를 위한 어느 정도의 이제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10월 달에 있는 이벤트인 만큼 뭐 충분히 딜레이가 나오는지 아닌지 여부는 연휴 기간 지나면서 천천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차트가 좀 그래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잘 버티지 않나. SY 외에도 시장 대비 잘 버텼던 게 이런 히림 이런 종목도 있고, 뭐 유신, 그다음에 뭐 이런 S코넥 이런 종목들도 살짝 엮였더라고요. 이때 거래량 터졌을 때. 근데 개별주의 느낌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적고, 자, 그 외에도 사우디 쪽으로 엮일 만한 게 또 뭐 데이터 센터도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는 뭐 모아 데이터의 가능성,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데이터 센터까지도 사우디 관련주로 살짝 엮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 테마도 10월 달에 아직 꺾이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에요. 로봇은 우리가 연휴가 끝나면 바로 두산 로보티스 상장이 있죠. 근데 여기서 따따블이 나오냐, 그러니까 400% 상승이 나오냐 여부에 따라서도 로봇주들이 막 움직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따따블이 과연 될까 싶다가도 이번에 뭐 33조가 몰렸다고 하는데 청약에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따블에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생각보다 좋은 출발이 나와주고 큰 폭의 하락 폭락이 없다면은 그 분위기가 로봇주에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걸 상장을 무조건 재료 소멸이다 라고 볼 수는 좀 없지 않을까. 근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일날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완전히 재료 소멸로 끝날 거였으면 로봇주도 진작에 좀 차트들이 대부분 꺾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비교적 시장 대비 잘 버텼단 말이죠. 뭐 레인보우도 여기 밑에서 21선 밑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대동이 거의 전고점 부근에 이제 붙여놨어요. 좀만 올라가면 또 신고가이기도 하고요. 뭐 뉴로메카도 계속 여기에서 추세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횡보. 그다음에 유진로봇 어제 하락한 거 대부분 다 회복이 나와줬고, SPG도 마찬가지 전고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재료 소멸이 되는지 여부 관심 있게 체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펌핑이 되는지 여부,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볼만한 10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세 가지 섹터 같은 경우,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은 그거예요. 9월달 시장 좀 살벌했는데 꽤 선방했네, 차트 추세 그래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네 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을, 차트들을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하니까 이런 공통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텼기 때문에 10월에 무조건 간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닌 거 아시죠? 그만큼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신중하게 스스로 잘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 5G도 있고 일부 정치 테마도 있는데, 이쪽에는 거래 대금은 그렇게 강하진 않기 때문에 가볍게 플러스 알파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5G도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뭐 솔리드,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고, 여기서 차트 추세 자체도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뭐 주도 테마까지는 모르겠는데 수남에 들어올 만한 또 테마 후보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도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꽤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혀진다 싶으면은 또 탄력적으로 과대낙폭으로 올라올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뭐 이수페타 같은 애들은 그 전에 미리 하락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장중에 거의 7%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거의 4%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 그래서 반도체도 과대 낙폭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 잡혀진다 싶으면은 낙폭으로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한 섹터이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를 하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가 9월 내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확실하게 좀 바닥의 신호나 의미 있는 거래량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확인을 하고 그때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무리하게 예측샷 날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증시 상황, 다음 주에도 어떻게 보면 이거 금요일마다 주도주나 주도 테마 섹터 컨텐츠를 하잖아요.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수요일날 정리를 하는 걸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든 9월달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추석 연휴 푹 쉬시고 가족들과 좋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주식도 너무 좋지만 건강, 그다음에 가족 이런 거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래도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영상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너무 길잖아요. 2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하나는 토요일, 하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올라갈 것 같은데 연휴 기간에 볼만한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